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승부가 개편을 맞이해 새롭게 준비한 코너 21대 총선 빅데이터.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피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소장으로 계신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회사 이름이 좀 길죠. 많이 기네요. 예, 자 정면승부 첫 고정이신데 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좀 친정 온 느낌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YTN 라디오에서 제가 2009년부터 11년까지 그 열린 라디오 YTN이라는 프로그램에 있었거든요. 그때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상파 라디오의 첫 출연이었었고 그 이후에 또 제가 YTN 사이언스에서도 좀 방송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과학 저널리즘 비평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친정에 온 반가운 듯한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비평 프로그램은 아니니까요. 네. 예. 자, 청취자분들은 빅데이터 관점에서 뉴스 보기라는 게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일단 우리나라 그 뉴스 소비 행태 이게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신문 구독률이 그 1996년에 70% 가까이 육박했었는데 2019년 그 최근 조사를 보면 6.4%까지 이렇게 떨어지게 됐습니다. 6.4%요? 예, 굉장히 떨어졌죠. 뭐 이제 거기다가 뭐 유료 부스 보게 되면 근데 유료 부스 감소세는 좀 생각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약간 의아한 부분인데 그 6.4%까지 매우 떨어지게 됐습니다. 저같이 두 부씩 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네요, 그러면? 네, 시사를 업으로 하시니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지면을 보는 사람도 이제 거의 없고요. 그러면은 올드 매체, 특히 종이 페이퍼 신문은 완전한 하향세다 이렇게 거의 완전히 하락세입니다. 그러니까 광고 매출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그러니까 온라인 광고로 매출이 해서 이제 뭐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뉴스를 뭘로 접합니까? 신문을 안 보면? 대체로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주간에 이제 일주 단위로 했을 때 뉴스나 시사 정보 주 이용 경로 뭐냐 이렇게 살펴보면 종이 신문을 통해서 시사 및 뉴스 정보 본다 이게 1.8%에 불과하고 그래도 이제 TV가 조금 높게 53.2% 포털이 39.1% 이렇게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포털 같은 경우에는 20대 중에서는 77.7%가 이제 포털로 뉴스를 본다. 그러니까 거의 뭐 신문 안 있다고 봐야 되고 30대도 66%, 40대도 44.9%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주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게 아주 익숙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는 안 들어갔네요. 예, 유튜브는 여기에는 아직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리얼미터 조사 오늘 나온 거 이제 봤는데 뉴스를 볼 때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네이버가 41.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22.8%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뭐 그 밖에 뭐 구글 같은 것도 있겠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무튼 청취자분들께 그 포털 사이트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와 가장 댓글이 많은 뉴스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주간 핵심적인 키워드를 수집하고 그를 통해서 이슈를 발굴하는 방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이버가 41.6, 다음이 22.8이었는데 두 배 차이 나네요. 배 차이가 나는데 이게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이버에는 보수 성향 댓글만 봤을 때 보수 성향 사람들이 많고 다음은 진보 성향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관성이기도 하고 한동안 이제 고정관념이랄까 이제 네이버 뉴스를 많이 보던 분들이 여기 너무 이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 너무 보수적으로 편집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싫다 하면서 떠나가고 그러니까 처음에 다음이 한메일에서 그 어떻게 보면은 메일로 그 인기를 얻었다가 카페나 다른 것 때문에 네이버로 상당히 이제 이용자들이 대부분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최근 들어서 뉴스 이용 혹은 뉴스에 있어서 뭐 댓글이나 반응은 다음 쪽이 더 활발하게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B 정부 때 뭐 네이버는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돌고 하다 보니까 진보를 추구하는 유저들이 다음으로 많이 넘어갔다. 그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뜨겁게 달궈진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번 주 포털 뉴스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많은
키워드들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예. 보게 되면은 이제 한 50위까지 나왔지만 제가 그 중에서 이제 특별한 것들만 이런 것들만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난 금요일인 1월 10일부터 어제 1월 16일까지 수집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내용들 보면 정치 관련된 그런 그 키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및 검찰 인사 이런 게 이끌어서 그래서 가장 많이 빈번했던 게 이제 검찰, 두 번째가 수사, 세 번째가 인사, 뭐 이런 것들이 나왔고 장관이나 교수, 그러니까 뉴스의 주요 행위자들에 대한 것들이 키워드로는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있었고요. 그리고 총장, 청와대, 뭐 국가로는 뭐 이란 같은 경우, 미국, 일본, 이란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16번째 정도로 이제 빈번하게 나왔던 게 이제 병원이 있었는데, 예.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 아주대 이국종 권역 외상센터장에 대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유희석 의료원장이 뭐 욕설을 했던 것들이 녹취가 공개되면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제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중권 교수가 이제 여론에 많이 부각되면서 그 내용들이 이제 또 언론을 많이 장식했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예. 1위가 검찰, 2위가 수사, 3위가 인사, 4위가 장관, 6위가 대통령, 10위가 청와대, 14위가 네. 법무부 이런 순인데 네네. 요게 지금 뭐 순위만 다르고 단어만 다르지 결국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이슈. 네,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이게 이슈는. 하나라고 보면 되잖아요. 네네. 예. 거의 하나의 큰 이슈가 이제 상위권은 다 잡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슈를 좀 이야기해 보죠. 네네. 그래서 그 뭐 오늘 다룰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이제 그 추미애 장관 이슈 먼저 다루자면 네이버에서 새 뉴스 그리고 다음에서 새 뉴스에서 댓글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일단 네이버는 그 매일경제의 추미애 징계 관련 법령 찾아라 지시 윤석열 겨냥한 듯 이 그 뉴스에서 찾았고요. 그러니까 네. 중앙일보의 여권의 윤석열 죽이기 이해찬 검학명 그냥 넘길 일 아니다. 이 기사. 그리고 조선일보의 이젠 윤석열 찍어내려 학명으로 몰아가기의 보도. 여기에서 이제 네이버는 3개의 거기서 3개 댓글을 찾았고, 그리고 다음 포털사이트 다음의 경우에는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그 추미애 별도 수사 즉 승인 받아야 보좌관의 징계 검토 문자. 이 기사. 그리고 또 추미애 보좌관의 징계 법령 검토 문자. 그리고 동아일보의 추 법무 윤 총장 4명 거역한 것. 그리고 황교안 사와 가까운 숙청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그런 각각의 기사에서 댓글들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같은 뉴스에서 수집된 댓글은 아닙니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다음에서 뉴스를 자주 보는 것과 네이버에서 뉴스 보는 게 좀 다릅니다. 예.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예. 다음에 그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조선일보 많이 안 보는 경향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차이돼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 많이 본 뉴스와 그 댓글 많은 뉴스에서 수집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이버 수집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댓글이 총 12,360개를 수집을 했습니다. 12,360개요? 네네. 그 새 기사에서만 나온 것만 해도 그 정도가 나온 거죠. 네. 대단하네요. 네. 그 댓글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어휘들을 나온 것들 살펴보면 뭐 국민, 검찰, 정권 이런 것들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상황 설명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댓글 쓸 때도 이제 뭐 이런 것들 요약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비중이 높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 네이버니까 또 그렇겠지만 정부 비판적인 어휘들이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어휘 중에서 14번째 정도 비중으로 나타난 어휘가 독재라는 표현이었고요. 12,360개 댓글 중 14위가 독재라는 표현이 있었다. 네네. 댓글을 모아서 어휘를 분석했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네이버가 현 정부의 이제 부정적인 내용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서 검찰을 비판한 이해찬 대표에 대해서 아무래도 다시 또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 경우에 1,115개 정도의 공감을 받았거든요. 이제 글 하나를 썼는데 그 정도 공감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해찬 대표가 그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냥 넘길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걸 비꼬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건 아느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네이버에서는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보수적인 유저가 많이 보는 네이버니까 네네.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이 많이 달렸다.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공감도 가장 높았고. 네네. 자, 네이버는 12,360개. 네네. 다음은 몇 개였습니까? 예, 다음 포털 같은 경우에는 총 13,126개 정도가 수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여기는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상당히 대부분이었습니다. 극명하게 갈리네요. 네, 굉장히 갈립니다. 실질적으로 공감 상위를 보면 더 많이 바뀌는데 주요 어휘만 보더라도 여기서는 추다르크
뭐 응원 이런 어휘들이 이제 비중이 많았고 거역, 항명, 징계 같은 어휘들도 상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은 그 공감이 이제 엄청 차이가 나는데 14,651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추미애 장관 멋있다. 이 한 문장인데 이게 14,651개 그걸 공감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12,500여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국기문란 죄수 윤석열은 징계로는 안 되고 직위박탈과 공수처로 수사받아야 한다라는 좀 그 강력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는데 다음 포털에서 200개 이상의 공감을 받은 댓글 중 33개가 청와대와 법무부에 대해서 그런 33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청와대와 법무부의 비판적인 글, 그러니까 상위 200개 공감 넘은 것 중에 비판적인 글이 단 2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추미애 장관 지지하거나 검찰을 비난하는 게 200개 이상의 공감받은 댓글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만 다음과 네이버 댓글이 성향에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뉴스의 이용률은 더 높은 건 사실이고. 네. 반면 댓글의 공감수는 다음이 더 훨씬 많다. 네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더 그런 이슈가 있을 수 있겠는데 열정적인 지지자들이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반응이나 혹은 댓글 더 많이 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댓글 자체의 수나 반응이 적은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좀 쌓여온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부들을 겪어오면서 네이버 댓글은 믿기 어렵다라는 식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 댓글에서 반응을 표하는 것이 상당히 적고 그리고 네이버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이제 최근에 댓글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면서 댓글에 대한 편집 권한을 안쪽에서 언론사들에게 그러니까 언론사들에게 권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론사가 자기 보도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있으면 그 네이버가 지우는 게 아니라 언론사에서 지우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공감순으로 그러니까 정렬이 되게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공감순 정렬 기능을 없애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공감 높은 거를 읽어보고 공감을 이게 자기도 공감하게 되는데 그 기능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막 30개 정도의 공감만 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가보죠. 네. 이번 주에 아주대병원의 이국종 권역외상센터장과 관련된 이슈가 불거졌는데 네네. 녹취록도 공개됐고요. 후속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네네. 반응 어땠습니까? 일단 이 보도에 대해서는 막말 파문 그리고 그 아주대병원의 행정이나 병원장의 과거 행동 이런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뉴스 자체도 심층적인 분석 이런 것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음 주에 조만간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반응들은 이제 그 정치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다음이나 네이버나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뉴스에서 댓글을 찾아봤는데 관련된 뉴스는 이제 이번에는 그 네이버와 다음에서 똑같은 뉴스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MBC 같은 경우에는 때려쳐 EXX야 욕설 세례 이국종 한국 떠날까 그리고 중앙일보의 아주대 원장 욕설 피해 또 있다 사과 안 하면 추가 행동 검토 이제 이 두 기사였는데 요 두 기사 두 포털에서 공통되는 기사에서 댓글을 수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8,489개 그리고 다음에서는 12,714개의 댓글이 수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기사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네이버보다 다음에서 더 많은 댓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뷰는 네이버가 더 많이 찍히는데 댓글은 다음이 더 많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뷰수 같은 경우는 통계로 잡히지 않지만 어쨌든 이런 반응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뉴스 이용은 네이버를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반응 활성도는 이제 다음이 많은데 일단 이게 말씀드린 대로 정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두 포털의 주요 어휘 여기에선 큰 차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사안이 아니면 비슷하게 나오는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근데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요 행위자인 이국종 교수나 유희성 원장 이렇게 관련된 어휘들이 핵심적으로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대체로 이제 이국종 교수를 응원한다는 그런 메시지나 유희성 원장을 비판하는 어휘들이 좀 비중 있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아까도 말씀드린 특이한 점이 있는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다음에 주요 어휘에 보면 자한당이라는 어휘가 17번째 정도에 이제 굉장히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에서요. 네네. 그래서 왜
비슷한 이유인데 왜 자한당이 나오나 해서 그 원래 로데이터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유이석 원장과 그 자유한국당을 연관해서 비판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포털의 이용자들은 자한당이라는 어휘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자한당이 어쨌다 이런다기보다는 비판적인 일종의 이렇게 비판 어휘로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무슨 잘못을 하는 뭐 이런 글이 있다 그러면 그 밑에 댓글에 이건 뭐 자한당이구만 하는 식으로 그 다음 댓글에서는 그런 식의 일종의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하고는 상관없이 네네. 비판적 도구로 당 이름을 이용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다음 이용자 군들의 성향을 알 수 있는 그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비판하게 될 때는 이제 뭐 자한당이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내면 뭐 그런 단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이제 비정치적인 기사니까. 네네. 이국종 교수를 응원하고 유이석 원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차지했다. 네네. 뭐 이렇게 결론내면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뭐 저도 어렴풋이는 느끼고 있었는데 네이버와 다음의 이 차이점이 네네. 오늘 상당히 크다는 것을 네네네. 새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저는 이게 청취자분들께 여쭈는 줄 알고, 재미있었고, 다음부터는 이제 좀 더 이게 시각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잘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들로 더 보완을 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지금 자료 갖고 보면 그래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걸로 보면 보기 편한데 네, 그렇죠. 이해가 쉬울 텐데 저희는 라디오니까. 네네네. 예. 그런 소통을 좀 더 좀 강화해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프 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